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12번째 단원 전반사와 공통신 문제풀이입니다.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그림은 굴절들이 다른 물질 A, B로 이루어진 반원형 물체에 단색광을 액체에서 A로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단색광은 A에서 B로 입사할 때 전반사 하였답니다. 자, 전반사 조건이 뭐였죠?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갈 때죠. 자, 전반사. 요 전반사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A가 밀합 매질되고 B가 소합 매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볼랍니다.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액체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림을 잘 보세요. 밖이 외부가 액체예요. 반원형 물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와 B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B 있고 A 있고 주변이 액체예요. 자, 여기에서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법선이고요. 얘가 꺾이기를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각도를 보세요.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세요. 어디가 더 크죠? 입사각이 더 커요. 입사각이 그러면 소합 매질이고 얘가 밀합 매질이죠. 그러면 액체가 소합 매질이 되고 A가 밀합 매질이 돼요. 이렇게 지금 빛이 입사한 겁니다. 그러면 속력은요? 소합 매질에서 빠르죠. 그쵸?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은요,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났죠? 따라서 A가 밀합 매질. 굴절률이 A가 B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A와 B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지금 요게 세타예요. 그러면 법선을 그리면 억각관계로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세타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A와 B 사이 임계각은요, 요 각도가 커지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전반사는 잘 일어나죠. 임계각보다 커진 거니까. 따라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디귿은 틀렸고 기억과 니은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그림 가는 단색광 P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매질 A와 공기의 경계면 위의 점 O에 임계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P가 O에서 반사하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자, 임계각으로 입사시켰대요.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킨 게 아니라 임계각으로 했대요.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임계각이 얼마가 나오죠? 45도가 나와요. 자, 이게 A고요. A 매질에 수직으로 입사시켰는데 단색광 P가 수직으로 입사시켰는데 이게 법선이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게 45도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A와 모양이 같은 매질 B를 A에 붙이고 이거를 A에다가 붙이고 B를 붙이고 B를 A에 붙이고 P를 B의 수직으로 입사시켰답니다. P를 B의 수직으로 입사시켰대요. 이렇게. 이게 P가 이쪽에서 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시켰대요. 수직으로. 그랬을 때 법선을 그리고
표는 A, B의 굴절률을 나타냈어요. 자, 주변이 공기예요. 이 공기의 굴절률은 1이에요. 절대 굴절률. A의 절대 굴절률은 루트 2예요. 약 1.4 정도 된대요. B의 절대 굴절률은 1.5예요. 이게 제일 밀한 매질이죠. 공기가 제일 소한 매질이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으렵니다. P의 속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P의 속력은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 봅시다. A에서가 공기에서보다 A하고 공기 비교하면 A가 밀한 매질이에요. 속력이 작아져야 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P가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입사하기 50도이면 P는 A와 공기 경계면 5에서 1분은 반사하고 1분은 굴절한답니다. 틀렸죠? 왜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임계각 45도란 말이에요. 45도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면 전부 전반사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P는 5에서 전반사한다. P는 5에서 전반사하냐? 여기가 5예요. 그래서 전반사하냐? 즉 어디에서 왔어요? B에서 A로 갈 때예요. 자, B에서 A로 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봅시다. N B에서 A로 들어갈 때의 상대 굴절률은 N A 나누기 N B. A가 얼마예요? A가 1.4라고 그랬죠. 1.4, B는 1.5. 그쵸? 1.4면은 지금 문제에서 루트 2라고 주어졌고 1.5 하면 2분의 3이에요. 이거는 3분의 2 루트 2 나와요. 그렇죠? 이게 전반사하는 조건이라면 전반사 임계각 사인 세타 C 프라임. 자, 임계각이요. 여기서 임계각 세타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 값은 루트 2분의 1보다 크죠? 즉 45도보다 크죠? 따라서 세타 C 요 프라임은 45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45도죠. 임계각은 45도보다 큰 각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입사한 각이 45도예요. 전반사 안 일어나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림은 물이 채워진 광학용 원반통의 중심을 향해 단색광을 비출 때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사각이 45도일 때 단색광은 물과 공기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해가지고 스크린상의 점 A, B에 각각 도달한답니다. 입사각이 45도일 때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이에요. 아직 임계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하면은 45도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색광의 속력은 물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자,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지금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이니까 물이 밀한 매질이에요. 밀한 매질에서의 단색광 속력은 줄어들죠. 그런데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사인 세타 C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네. 사인 여기서 사인 값 취하면 사인 세타 C 요거는 사인 45도 이거는 2분의 루트 2죠. 이거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45도 입사각 세타 C일 때 45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요 입사각이 세타 C보다는 작아요. 이럴 때 단색광이 스크린에 도달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A와 B 사이의 거리보다 커집니까? 작아져야 되죠? 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B 위치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면 임계각에 도달하는 거고. 그런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그림은 광통신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광섬유의 코어의 굴절률에 대한 클레딩의 굴절률은 K입니다. 코어의 굴절률에 대한 클레딩의 굴절률. 자, 그러면 전반사를 이용한 거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들어갈 때의 빛의 진행 상황. 이게 지금 전반사를 나타낸 거죠. 코어가 미란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럼 N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코어에 대한 클레딩의 굴절률이 K입니다. 자, 이거는 N 클레딩 N 코어 이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불러냅니다. 기억. 광통신은 정보를 담은 전기 신호를 빛신호로 변환한 후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맞았습니다. 자, 니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섬유의 코어와 클레딩이 경계에서 반사와 굴절을 반복하면서 틀렸죠? 반사만 해야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티그. 광통신을 위한 광섬유는 K값이 1보다 커야 된다. 자, 요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클레딩 값이 더 큰 거죠. 굴절률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공기에서 광섬유의 코어로 단색광을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색광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할 때 단색광은 전반사한답니다.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은 각각 N1, N2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는데 5번에 바깥쪽이 클레딩이고요. 여기가 클레딩이고요. 안쪽이 코어예요. 코어의 절대 굴절률 N1, 클레딩의 절대 굴절률 N2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단색광이 들어가요. 이쪽에서 단색광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꺾여요. 지금 이게 법선이기 때문에 90도로 되어 있고요. 꺾였는데 이렇게 꺾였대요. 이게 다시 또 법선이고요. 그랬을 때 입사가 이게 세타 제로. 근데 여기서 지금 전부 반사됐답니다. 자, 이렇게 나왔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크다. 코어하고 클레딩하면 클레딩이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다. 세타 제로에서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각에서 임계각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단색광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에서 전반사하기 위한 공기에서 코어로의 입사하기 최대값은 N1분의 N2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N1이 N2보다 지금 굴절률이 커요.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이 세타 제로보다 임계각은 작아요. 이미 전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N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N 클레딩 N 코어 이렇게 돼요. 자, 코어 클레딩이 얼마예요? N2 코어는 N1. 아, 미안합니다. 목이 갑자기 간지러워가지고. 됐죠?
입사각이 사인 임계각이 될 때 굴절각은 사인 90도가 되니까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기에서 지금 공기에서 코어로 들어가요. 코어로 입사각이 들어가는 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또 커지죠. 이 각이 커져요. 이 각이 커지면 요 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요 각이 작아지니까 요게 작아지는 거죠. 요게 작아지면은 임계각에 도달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세타-C는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작아지니까 n1분의 n2가 작아져야 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크다. 디귿 보기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림가는 잠깐만요. 종이를 좀 바꿀까요? 6번 봅시다. 그림가는 파장이 다른 단색광 PQ를 광섬유의 코어에 동일한 입사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PQ가 코어와 클래딩이 경계에서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파장이 다른 단색광인데 둘 다 전반사했대요. 나는 P를 서로 다른 입사각으로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시켰을 때 pH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코어에서 단색광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대요.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대요. 코어에서는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다. 자, 6번 볼까요? P의 굴절각. P의 이 굴절각. 이거를 세타 P라고 하고요. Q의 굴절각 이거를 세타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번에서 세타 P하고 세타 Q를 비교해보세요. 세타 P하고 세타 Q를 비교해보세요. 자,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요. 그림을 좀 그릴까요? 안 그리려고 했더니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P하고 Q가 같이 딱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PQ가 들어가는데 P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전반사하고 Q는 이렇게 가서 전반사를 해요. 이건 Q, 이거는 P. 자, 법선을 세워요. 입사각은 이놈이 크죠? 그렇죠?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에요. 여기서 법선과 이런 각도니까 여기서 꺾이는 정도 이게 지금 굴절각이에요. 이것도 이게 굴절각이고 이게 입사각이고 되셨죠? 자, 그러면 동일한 입사각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PQ가 이렇게 가요. 입사각은 또 여기선 동일해요. 그런데 굴절각을 보세요. 요게 굴절각이죠. 요게 굴절각 세타 P, 요놈이 세타 Q예요. 그렇죠? 공기에서 코어로 들어갈 때
코어로 들어갈 때의 P의 굴절각, 이거 세타 P와 Q의 굴절각 세타 Q를 비교해 보자고요. 공기에서 코어로 들어갈 때, 여기가 지금 코어입니다. 그럼 굴절각은 세타 P보다 세타 Q가 작아요. 즉 세타 P가 세타 Q보다 커요. 굴절각은. 되었어요? 되셨죠? 자,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는요, 굴절률은 뭐가 큰 거예요? 굴절각이 크니까 굴절률은 꺾이는 정도는요, 요 놈이 지금 더 커요. P가. 즉 많이 안 꺾인 거예요. 많이 안 꺾인 게 P고 많이 꺾인 게 이거예요. Q. 따라서 굴절률은 Q가 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굴절률은 NQ가 NP보다 크다고요. 절대 굴절률은.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기억 봅시다. 파장은 P가 Q보다 짧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코어에서 단색광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작다 그랬죠. 굴절률이 작아요. 그럼 이게 파장이 긴 거죠. 즉 람다 P가 람다 Q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파장은 P가 Q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커야 됩니다.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Q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답니다. Q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대요. 속력이요. 맞습니까? 맞죠? 왜요? Q가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진행할 때,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예요. 공기에서 코어가 아니라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죠. Q가. 그쵸? 전반사 하니까 Q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지요. 코어가 밀원 매질이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 나에서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세타 1일 때는 굴절과 반사가 같이 일어났지만 세타 2는 반사만 일어났어요. 따라서 임계각은 이 사이에 있죠. 세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은 굴절률이 1.5인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단색광 P를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가 코어와 클래딩이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P는 광섬 위의 오른쪽 끝에 있는 코어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답니다. 자, 7번 봅시다. P, 여기가 세타,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걸 조금만 연장할까요? 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전반사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똑바로 나갈지 어떨지는 몰라요. 꺾여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 경계면 여기서 이제 꺾여야 돼요. 코어의 굴절률 1.5랍니다. 그럼 클래딩은 1.5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여기 지금 세타예요. 그럼 임계각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전부 전반사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P가 코어에서 공기로 나올 때, 코어에서 여기서 공기로 나올 때 굴절각은 90도 빼기 세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밀합 매질이에요. 여기가 밀합 매질, 여기가 소합 매질이에요. 그럼 소합 매질에서의 법선과 이루는 각도, 굴절각은 밀합 매질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그쵸? 그럼 요게 90도 빼기 세타죠. 요게 90도 빼기 세타예요. 근데 실제로는 더 꺾여야 되니까 90도 빼기 세타보다는 각도가 커야 되죠. 그런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만 맞아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그림가는 굴절률이 다른 물질 A, B를 액체 C에 서로 나란하게 넣어 고정하고 단색광 P가 A에 입사하도록 비췄을 때 P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그럼 8번 보세요. 8번은 꺾이는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많이 꺾이느냐, 적게 꺾이느냐, 즉 법선과의 이루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냐 작으냐, 그걸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가요. 직진을 한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꺾였어요, 이렇게. 그쵸? 꺾였는데 여기 이렇게 꺾이네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직진을 한다면 또 이렇게 가야 돼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꺾여요. 더 꺾였다가 얘가 이렇게 나간대요. 이게 A고 얘가 B고 여기 주변이 C라고 하는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럼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입사가 굴절각이에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요. 그러면 C에서 A로 들어갈 때 각도를 보세요. 이게 더 크죠? 그럼 A가 소합 매질이에요. 즉 NC가 NA보다 밀합 매질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B로 들어갈 때 보세요. C에서 B로 들어갈 때 여기에요. 요각하고 요각 비교해보면 요게 작아요. 요게 작다는 얘기는 B가 밀합 매질이에요. 즉 NC하고 NB하고 비교해보면 요게 밀합 매질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같이 쓰면 NB가 가장 굴절률이 크고 NC, NA 순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이요.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속력은 요 놈이 크죠. 그러니까 B가 작은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코어와 클래딩을 A와 B로 구성하면은 B가 코어가 돼야 되죠? 근데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사와 공통신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